안녕하세요. 데카그램 3차 1강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1차, 2차에서 데카그램의 기본 개념을 다뤄봤어요. 그러면 자, 이제 내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좀 같이 수업하고 있는 우리 258 에너지의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다뤘는데 다른 에너지들도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번호 생각한 게 있지? 6번이랑 9. 자, 그러면 6번 또는 9번이라고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한다면 이 두 분은 에너지가 겹쳐. 어떻게 겹쳐? 이렇게 했을 때 9번, 6번, 3번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369, 369 이제 여기가 엄마 아버지지? 6번, 9번. 그래서 이 두 분은 다 똑같아. 어느 분이 9번이고 어느 분이 6번이던 간에 그분들은 9번의 에너지를 쓰시고 그리고 3번의 가슴을 쓰고 6번의 머리를 쓰시는 거지. 그러면 진짜 그런지를 이제 내 설명을 들으면서 보자고. 자, 6번의 특징은 성실가야. 성실가. 성실가 또는 충성가 이렇게 얘기도 해. 충성가. 내가 충성할 수 있고 내가 성실히 할 어떤 대상을 마련하게 되면 그게 마련되면 6번은 자기의 가장 커다란 집착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게 돼.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6번한테 제일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까봐 염려를 하는 게 6번이에요. 그래서 6번은 어느 사람 또는 어느 조직에 내가 몸을 의탁해서 그 사람 덕분에 이 생존의 두려움을 해결할까가 끊임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따라서 저 조직이나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그렇기만 하다면 나는 충성할 텐데,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텐데, 법을 위반하지 않을 텐데, 그 룰을 다 지킬 텐데가 되죠. 나에게 맞는 이든 또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든. 근데 이제 의식이 성장되거나 어떤 기준이 높아졌다면 저 조직은 옳은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요구치가 더 들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9번은 평화주의자죠. 평화주의자, 자, 또는 중재자. 중재자라는 것은 어떤 갈등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가운데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걸 말하죠. 자, 평화주의자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자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뭔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이죠. 평화가 최고야. 과연 평화만 최고인가? 전쟁은 다 나쁜가? 그죠? 갈등은 다 나쁜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한 자기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를 알아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 자연의 태풍이 한번 치고 나면 공기가 깨끗해지는데 관계도 그렇잖아. 싸우면서 친해지고 뭐 이러는 건데 9번들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싫은 거죠. 그냥 별일 없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아무 일 없이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어제처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늘 그렇게 사는 거죠. 늘 그러니. 그게 뭐라? 늙으니. 9번들은 좀 늙은이 같은 느낌이 있지. 아마 친구들 중에도 이제 9번들은 보면 늙은이 같아. 좀 막, 무슨, 막 재기발랄하고 까불까불하고 호기심 많고 이런 게 좀 묻지. 느릿하고,
전체를 이렇게 보려고 들고. 또래 친구들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 되면 더 그렇겠지? 그래서 자, 9번의 대체적인 특징은 이렇고. 자, 그러면 3번의 특징은 3번은 성공자잖아요. 사업가들이 가장 많을 거고. 이 3번은 나를 성공하고 또 남을 성공시켜요. 남을 성공시킴으로써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성공하기도 하고. 왜? 가슴형이니까 관계를 지향하니까. 가슴형은 관계를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가 하는 사람들 중에 3번이 참 많죠. 그러면 이제 엄마와 아빠의 살아오시는 부분을 잘 알 거니까 이게 더 겹치니까 더 쉽겠죠. 이런 것들이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가. 물론 다른 번호들도 나타나요. 사람은 1부터 9가지 에너지가 다 나타나요. 근데 비율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가장 나타날 것이고, 만약 아버님이 9번이시라면 9번이 이 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죠. 응? 아니, 아버님이 9번이시라면 이 중에서 세 개 중에서 9번이 가장 잘 나타난다고. 만약에 어머님이 6번이시라면 이 세 개 중에서 빈도수가 6번이 가장 많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머리를 주로 쓰시고 아버님은 장을 주로 쓰시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숙이라는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성숙을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성숙의 방향이 가슴이에요. 9번의 죽음의 길, 스트레스 상태일 때의 스트레스 방향은 6번이 돼요. 그러면 9번이 3번을 사용할 때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냥 3번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가슴을 외면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의 가슴을 외면해요. 이거는 이제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성공을 중시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바꿔. 또는 눈물이 나는데도 꾹 참아. 뭐 이런 거를 잘하지. 이해를 깡 물려. 저건 해내야 돼. 뭐 이러면서 하기 싫은데도 꾹 참을 수 있고 3번들에서 열심히 살아. 대부분은. 그래서 성공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옆에 사람이 막 슬프다고 해. 괴롭다고 해. 우울하다고 해. 근데 오늘 지금 이거 해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이 감정을 외면하라고 하죠. 이 일을 먼저 하자고 하죠. 그래서 이 3번들은 그렇게 되는데 성숙한 9번이 3번 에너지를 쓰는 성숙한 방향이 될 때는 9번이 3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 가슴을 만약에 사장님이 3번이야. 그러면 내 가슴을 외면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슬퍼, 뭐 힘들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시끄러, 이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슬퍼요, 우울해요, 됐어, 이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9번이 되면 그런 갈등들을 덕스럽고 평화롭게 끌어가겠죠. 그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한다면 가슴을 외면하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평화를 주기 위한, 또 이 사장과 그 사람은 갈등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일하기 싫을 거니까, 못할 거니까, 감정 상태가. 그럼 그 자체를 보고는 이 사람도 갈등이 될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한 9번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9번적인 행동. 그래서 이 갈등이 없게 만드는 선택을 많이 해요. 9번들은. 보내주든 돈을 주든 뭐 밥을 주든 뭐가 있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9번에 대해서는 이제 9번이 6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9번이 6번이 되면 이건 이제 스트레스 방향, 또 뭐 죽음의 길,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6번은 성실과 충성가라고 하지만 이 스트레스 상태일 때는 6번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의심, 두려움이에요. 자, 하늘이 무너질까를 걱정한다는 게 6번이라고 했을 때, 또 이 사람과 이 조직을 내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왜? 충성을 해야 될 대상이니까 당연히 여러 번 검증을 하겠죠. 그러면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대상을 보는데, 자, 9번이 6번에 넣어지게 되면은 이 의심과 두려움을 9번 특유의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형태와 이게 맞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두려워하죠. 아무리 근거를 갖다 대거나 누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도 자기 의심과 두려움을 고집하게 되죠. 그래서 아스팔트에 껌딱지처럼 그냥 쫙 늘어붙어. 그래서 이게 보통 6번으로 내려가는 9번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예전에 애니어그램 하는 사람들은 9번의 부정적인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9번의 부정적인 모습 속에 바로 나태, 게으름 이런 게 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퍼지는 거예요. 9번은 6번의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9번 중에서 막 이렇게 잔머리라고 할까요? 생각 많은 그런 상태가 되면 이 6번 에너지를 써. 어떤 행동을 못해요. 원래 장형은 특성상 단도직입적이고 행동 중심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6번이 되면 생각만 해. 맨날 짚어봐야 돼. 모르겠어. 좀 더 기다려봐. 근데 그냥 고정적인 에너지 상태로 늘 그러니라고 했잖아요. 늘 그러니. 늘 그러니의 에너지. 근데 그거를 합류하기 위해서 기다려봐. 좀 더 알아봐야 돼. 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타령하게 되는 거죠. 늘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9번들은. 자, 그래서 9번이 3번이 될 때는 상처를 본인이나 남에게 주지 않고 모두가 다 잘 되는, 9번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잘 되는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요. 9번이 3번 에너지를 쓰면. 9번이 3번 에너지를 쓴다는 건 상승, 성장의 방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9번이 성장을 하고 싶으면 뭔가를 성취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9번이 앉아서 맨날 생각만 하고 앉았고 공상만 하고 앉았고 계획만 짜고 앉았다면 이 9번은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은 9번인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작은 거 하나더라도, 자, 오늘은 뭐 오징어 게임을 10번을 하자. 그래서 내가 3번 이상 이기자 했을 때 이겼다면,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건 성숙인 거고, 앉아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이길까?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이 타령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미성숙한 9번 상태인 거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에너지 상태의 9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6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머리형의 기본적인 성장의 방향은 장의 움직임으로 가야 돼요. 장형의 에너지를 써야지 성장합니다. 머리형들은 6번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해서 6번이 9번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9번 에너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합쳐서 봅시다. 6번이 9번 에너지를 쓴다는 건 늘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대상이나 구조 속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내가 죽은 또는 뭐 종교일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의심과 두려움을 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9번의 에너지를 쓰면 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의심과 두려움이 많으면 어떻게 평화로워질 수가 있으며 어떻게 늘 그렇게 있겠어. 계속 흔들리겠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눈치 보고 무슨 생쥐가 막 도망다니는 것처럼 그런 상태일 텐데 늘 그렇게 평화롭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건 내가 지금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상태다 인 거죠. 그런 세상을 만났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잦아들은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또 6번이 성숙할 때는 중재자 역할도 하게 되겠죠. 6번이 미성숙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충성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 대상만이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어떤 그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치 체계? 뭐 이런 뜻이에요. 맹신 그렇죠. 맹신을 자아낼 수 있는 이론적 체계.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막 싸웠잖아? 예전에? 전쟁을 막 했잖아요? 그게 남한의 또는 북한의 어떤 사상이잖아.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해. 우리 체제만 답이야.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가 천주교랑 불교가 싸워. 기독교랑 뭐 이슬람교가 싸워. 너희는 이단이야. 너희는 나빠. 뭐 이랬다면 그건 우리의 조직만이 옳아. 우리만 살아남을 거야. 라는 이데올로기죠.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어디서 막 빼간대. 막 가둬놓은데 우리만 답이야. 뭐 이랬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면은 6번이 자기의 집착에 빠져 있다면 내가 몸담은 그 대상이 나의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옳아야 되고 전적으로 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쉽게 노예가 되죠. 그래서 히틀러의 부하들이 6번이 많았던 거지. 히틀러가 야 죽여. 10만 명 죽여. 100만 명 죽여. 이래도 걔들은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걔네들은 좀 6번 말인데 건강하지 않은 6번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독재자들은 6번을 좋아해. 꽃봉을 6번을 많이 삼어. 9번도 나쁘지 않아 9번 중에 좀 덜 건강 6번 에너지를 쓰면 덜 건강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6번이 9번 에너지 쓴다는 건 뭐예요? 중재자고. 이런 어떤 갈등들에서, 나만이라는 강조를 안 하겠지. 그러면은 주의자, 뭐에 하나 빠져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면, 9번을 쓴다는 건, 이런 중재적인,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속해 있는 것도 아름답고 귀해를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럼 이데올로기를 객관화하면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시각이 넓을 수가 있다고. 6번을 잘못하면 되게 편협해져요, 시각이. 내 것만, 내 가족만, 뭐 이럴 수 있어요. 내 새끼만. 그걸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자, 근데 6번이 이제 3번을 써. 그럼 이거는 스트레스 방향이에요. 스트레스 방향이라서 6번이 3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가슴이 있어. 이렇게 써. 그런데 자, 6번이 3번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의심,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이 3번이 원하는 성공을 이것을 상쇄하는 대상으로 삼겠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성공하려고 하고 두려워서 가지려고 할 거란 말이야. 어때 느낌이? 공격적일 수 있겠죠. 이기적일 수 있겠죠. 자기중심적일 수 있을 거야.
그죠? 네. 위험하죠.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369의 사이클은, 자, 6번 입장에서, 자,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사이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돈단 말이에요. 한쪽만 가면 안 되고 도는 건데, 6번이 9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심과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는 거지. 그럼 머리형이라서 지혜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화는 지혜를 가진 진정한 평화겠지. 그죠?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성공적으로 성취해내겠죠. 멋있지? 이게 가장 성숙한 6번의 모습이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위로 떠오르겠죠. 이렇게 성장이니까. 그래서 6번이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마음이 편안한 6번이야. 이 사람은 뭘 해도 잘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획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쭉 일관되게 밀고 나갈 줄 알아. 우리 학생이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한테 주어진 그 학습이라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성공하지. 그죠? 내가 오늘 만약에 10페이지를 보겠어. 근데 마음이 불안하고 막 두려워. 막 심란해. 그러면 10페이지 못 보죠. 화장실 왔다 갔다, 텔레비 왔다 갔다, 전화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안정적으로 평화로워. 10페이지를 보겠죠. 그 보는 건 해내는 거잖아. 성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한 단계 탁 하고 업그레이드 되겠지. 10장을 봤다. 그러면 내일은 15장을 봐야지가 되겠죠. 그걸 또 성장 반복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174를 살펴봅시다. 네, 세 번째인데, 174면은 1번의 장, 7번의 머리, 4번의 가슴이라는 얘기죠. 174 유형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삐딱합니다. 세상 보는 관점도 삐딱하고 표현하는 방식도 삐딱해요. 삐딱하기 때문에 세상에 자극이 되지. 사람들은 다 늘 그렇게 사는데 얘네들만 오면 뭔가 혼란이 생기고 깜짝 놀랄 만한 시각이라든가 발상이 있어. 또 그런 시도가 있어. 저렇게도 할 수 있네. 뭔가 남과 다른 시도들이 있죠. 엉뚱하기도 하고 익살맞기도 하고 예술적이기도 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루한 반복되는 그런 일상들이 이 174 사람들을 통해서 쇄신되는 거지. 창조성이 생겨나갈 수 있고 또 새로운 결합도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시도들이 새롭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1번은 특징이 개혁가죠. 부정적이 되면 독재자라 그랬어요. 자, 7번은 엔터테이너. 다시 말해서 광대죠, 광대. 개그맨들. 모든 개그맨의 7번은 아니지만 7번에 에너지가 있는 개그맨들이 있죠, 많이. 자, 그리고 7번은 열정가라는 별명도 있어요, 열정가. 자, 4번 예술가. 예술가. 또 4차. 자, 그런 4번 에너지. 그러면 이 4번은 예술가이다 보니 왜 이게 비롯되냐면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든. 탐미주의. 147 전체적으로 147. 147이 전체적으로 그러냐고? 네, 전체적으로. 근데 특히 4번이 그래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아름답지 않은 건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합쳐지는지 봅시다. 7번의 머리, 4번의 가슴, 1번의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느낌이 어떤가? 뭔가 독특하겠지? 그죠? 약간 독특하게 어. 신박한 방법으로 개혁을 추구하게 되죠. 신박한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성숙하냐 미성숙하냐에 따라서 이제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 아니면 도가 되겠지, 인생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블루오션이지. 남들 하는 걸 따라할 수가 없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걸 인정할 수가 없어. 피터팬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피터팬. 그리고 무지개 같은 느낌의 사람이 있지. 매번 달라져. 볼 때마다 달라져. 그 가능한 거죠. 요즘 광고 중에 왜 무슨 러시앤 캐시인가? 거기 가서 보면 남자인데 화려한 여장을 하는 아티스트야, 그 사람이. 어쩌라고 뭐 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여자처럼 막 옷도 입고 무슨 맞아 무대 분장을 막 해, 자기. 남자야, 자기. 되게 특이하죠. 남들이 자꾸 흉 보니까 돈 빌리는 게 더 창피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러시앤 캐시에 돈 빌려라 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친구한테 돈 빌리지 말고. 자, 많은 연예인들이 일실사에 속해요. 뭐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도 없어. 검색해보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7번을 조금 더 볼게요. 여기 열정가라는 부분. 7번은 영적 탐식자라고도 해요. 뭔가 관심이 생겼어. 알고 싶어. 경험해보고 싶어. 그러면 아주 열정적으로 거기에 자기를 뛰어들어. 다 걸어. 끝까지 간다! 막 이러면서. 끝까지 간다를 외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모든 상황을 다 끌어가는 거를 안 하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쉽게 열정이 끌어오르죠. 호기심 많거든. 새로운 거에 매혹당하거든. 열정이 잘 끌어올려져. 그래 놓고 정작 오래 못 가지, 그 열정이. 날개 이론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영적 탐식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에 참 7번은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걸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다니지. 그래서 여러 종교를 전전한다던가, 책이라든가 책 스승들을 막 찾아다니는, 어디 유명하다더라, 막 귀한 뭐 신기한 현상이 있다더라 그러면 막 절이든 뭐든 막 찾아다니지. 절, 성당, 특이한 장소 막 찾아다니지. 독서도 막 이만큼 쌓아놓고 한꺼번에 막 해치고 그런 거 다 가능해요. 대신 진리는 금방 포기하자. 금방 포기할 수 있죠. 또 있나? 다른 게 또 있나? 이럴 수 있고. 새로운 걸 맨날 찾는. 직원들은. 자, 예술가 같은 경우에 4번은 인간이 가진 이 애니어그램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본다면 4번과 5번이 이 9번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깊은 지성, 가장 깊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들은 가장 깊은 감성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자꾸 재경험을 해. 과거에 내가 느꼈던 격정들, 감동들 이런 것들을 재경험을 해요. 그래서 예술이 가능한 거야. 10년 전에 벼락 칠 때 그때 푹 하고 그 밤하늘에 보였던 느낌이 오늘 나한테 새롭게 또다시 재경험이 돼. 그러니까 그것을 화폭에 옮길 수 있는 거고 그걸 소설로 묘사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일처럼 느껴지니까. 당연히 상처를 입으면, 트라우마를 입으면 오래가는 패턴이죠. 계속 가슴앓이를 해. 삐지면 엄청 삐지. 엄청 삐지고 오래가고 너는 나한테 왜? 계속 재경험이 일어나거든. 10년 전 얘기를 어제처럼 계속 하니까 아 미치겠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얘기한다니까, 이 사람은. 10년 전에 네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 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머리가 좋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얘는 가장 깊은 지성으로 켜켜켜켜이 모아가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 지식도 얘는 어제 지식처럼 뭐 가지고 있겠지 뭐. 가장 깊은 지성이니까. 5번이 외우는 걸 잘해요. 지식의 축적을 잘하지. 계속해서 10년 전 것부터 해서 이렇게 축적을 하는 거지. 버리지 않지. 어느 것 하나도. 자, 아름다움을 계속 추구합니다. 격정을 추구하고. 그럼 일상생활은 그냥 남루하고 좀 지루한 게 있잖아. 뭔가 나를 새롭게 어떤 자극적으로 쾅 하고 아름다움을 체험시켜 줄 일이 일상엔 별로 없죠. 그래서 4번들은 그 아름다움을 쫓아서 헤매. 여행을 다니든 뭐 어떤 비극적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자기를 던져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4번. 4번이. 그래서 슬픈 사랑 뭐 이런 것들을 4번도 많이 해요. 손해나는데도 거기에 격정이 있다면, 가슴이 움직인다면 그런 게 있지. 자, 1번 이 사람들은 다 줄 맞춰 반듯하게 삐뚤어지면 안 돼. 이건 답이야. 그럼 그대로 지켜야 돼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룰을 제시하는 룰러가 되죠. 거기서 벗어난 것들은 꼴을 못 보니까 고치려고 들어요. 남의 집 가서도 액자 삐뚤어졌으면 고쳐줘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안 그러면 얘기하는 내내 그 액자만 보여. 이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예요. 개혁을 해. 고쳐야 돼. 똑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 힘을 가졌어. 그러면 그렇죠. 히틀러가 1번이에요. 실제로. 힘을 가지면 독재자가 되는 거지. 내 방법만 옳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하면 적이지, 적. 개혁가였다가 히틀러로 권력을 가지니까 독재자가. 그래서 히틀러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개혁가였어. 그러니까 모든 독일 국민들이 좋아했겠죠. 근데 힘이 더해지니까 독선적이 되면서 모든 대상, 라이벌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이론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다 숙청 대상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이었던 거지. 유대인으로 인해서 유럽이 못 살게 됐고 자기네가 못 살게 됐다. 넌 틀렸다. 죽여. 너 얼마나 죽여? 싹 다 죽여. 인 거지. 독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 유럽 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 아마 다 죽였을 거예요. 계속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각 유형들을 봤다면 자, 174가 유형적으로 합쳐지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형 7번이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볼게요. 7번은 1번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1번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열정이나 어떤 그 남과 다른 특별한 천진난만하고 또 이율배반적 가치를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개혁을 이뤄내게 되죠. 이들의 개혁은 1번이 잘못해서 생기는 어떤 피해 개혁이 아니라 익살맞고 어떤 열정적이고 그런 어떤 모순들을 융합시켜내는 되게 특별한 방법이 나올 경우가 많아요. 아무도 다치지 않으면서 그런 방법이 있었네? 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7번이 1번 에너지를 쓰면. 그리고 7번 입장에서는 1번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이런 자신의 것들이 그냥 흩뿌려져요. 가볍게 산다고 7번들은. 근데 1번의 그 장 에너지를 쓰면 일관성 있고 힘있게 가거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걸 해내거든요. 그래서 1번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7번이 1번을 써서 이런 개혁을 성취해 나간다면 그로써 그 개혁된 상황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겠죠. 예술적으로 해냈다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고양되겠냐는 거지. 물론 옆에 사람들도 오 대단해가 되겠죠. 그 성과물이 자기한테 오겠죠. 이게 7번이 성장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걸 거꾸로 만약에 스트레스 방향 또는 미성숙의 방향, 죽음의 방향으로 간다면 자, 7번이 4번으로 가는 거죠. 4번으로 가면 엔터테인먼트, 광대, 열정과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쭉 가면서 자기의 감정에만 빠져들겠죠. 깊은, 아주 가볍고 반짝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그냥 과거지향적이고 자신의 내면의 감성에만 머무르게 된다라면 이것은 실행력을 가질 수가 없죠.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에너지가 모자란 판에 어떤 뭔가에 사로잡히고 과거에 됐었어, 안 됐었어, 과거엔 이랬어, 이런다든가, 또는 내 감정은 이래, 내 기분은 이래, 거기에 매여버리면 가변성이 높은 게 생각인데 가변성이 높은 게 또 감정이잖아요. 둘 다 가변적이잖아. 그럼 아무런 현실적인 성취가 없죠. 맨날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감정만 갖고 타령만 하고 탓만 하고 이런 하다가 끝나는 거지 그냥. 그래 놓고 그런 자신을 독재자처럼 굴겠죠. 만약에 이런 상태의 사람이 만약 권력을 갖는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아빠야. 그럼 어떻게 돼? 신사한탄하고 어린애처럼 굴고 자기만 재밌으면 되고 맨날 그것도 변덕 부리고 그러면서 또 꼴에 또 좋은 건 알아. 아이고 이쁜 거 이뻐야 된대, 좋아야 된대. 내 필이 안 맞아, 뭐 내 기호에 안 맞아 이러면서 얼마나 웃겨. 그러면서 그게 맞대. 너희들도 그렇게 하래. 또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니네 없어. 뭐 이렇게 돼. 오 그러면 집안이 살얼음판이 되겠지. 그런 사람이 아빠가 되면. 왜? 이걸 어떻게 맞춰? 이 삐뚤어진 이 관점들, 삐뚤어진 기호, 나름대로 막 멋대로 되어 있는 이 기준들을 어떻게 맞추냐고, 옆에 사람들이. 변덕 부리는 걸 어떻게 맞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조직의 장이 됐어. 그 조직은 항상 사람들이 눈치 보게 되죠. 내가 볼 때 선조 임금이 그랬어. 임진왜란때 선조 임금이. 나라를 말아먹었지 아주 그냥. 도 많이 나다니고 그냥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자기 안 해주냐고, 대우 안 해주냐고 그러고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런 아들이라든가 광해군 또는 뭐 이순신 뭐 이런 사람들 막 시기 질투하고, 사번들이 시기 질투가 많거든. 자기만 잘났게, 자기만 아름답고 이런 게 많아. 그래가지고 남이 아름답고 이런 걸 못 참아, 미성숙한 사번들은. 그러니까 이 선조임금은 미운 거야. 자기 자식도 밉고 잘 싸워주고 해, 바다를 막아주고 다 싫어 그냥. 왜? 인기가 많아지니까.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 벼슬 뺐고 광해군 못 살게 구느라고 수십 번 나 왕 안 해 막 이러고, 뭐 어린애도 아니고 나 왕 안 해 이걸 수십 번을 했다니까. 그럼 백성들과 막 그 아들 광해군은 그러지 마시고 제발 마음을 돌리십시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 몇 날 며칠 밖에서 그러고 이거 안 잡고. 그 중요한 시국에 임진왜란 백성들 막 다 죽어나가는 판에, 그리고 전란수습도 해야 되는 그런 판에 그럼 너 잘하네, 네가 해, 나는 왕 안 할래 이럴 때 뭐 애처럼 자꾸 이러는 거라. 그 선조님과 기분 맞추느라고 그냥 막 진들을 빼는 거지 그냥. 체면을 중시. 이런 게 많아요. 제멋에 겨우고. 그런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지면, 원래 미성숙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 에너지의 방향까지 스트레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 이런 기준에서 이제 다양하게 잘 적용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애니어그램을 이렇게 꽃갈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거꾸로 지금 역방향으로 간다는 말은 꽃갈의 아래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7번 입장에서는 이 바로 옆에 있는 8번마저도 되게 멀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자기가 8번을 쓸 줄도 모르죠. 오직 7번에 머물러 있겠지. 근데 반대로 이렇게 1번이 돼가지고 나사라고 생각하면 돼. 나사. 그죠? 나사. 그러니까 이렇게 돌 때마다 위로 올라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막 3번, 아주 멀리 있는 이런 애들도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수용도 되고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지낼 수 있고 사이좋게 더 나가서 내가 필요하면 3번도 될 수 있고 막 이래. 3번 애를 쓸 수도 있고. 그게 성장 방향이냐 아니면 스트레스 방향이냐. 나사 생각하면 돼요. 나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369라든가
지난번에 말했던 258들도 내가 스트레스 방향에 있냐, 성장 방향에 있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죠. 네. 그랬을 때 날개라던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고 날개 그 자체는 얘를 이해하는 방식이 되죠. 예를 들어 7번이 8번 날개를 쓴다 한다면 6번 모습은 이 사람한테 모순이에요. 틀렸어. 자기한테 있어. 분명히 있는데도 모순이고 틀렸으니까 더 6번들을 싫어하게 되고 탄압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모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7번 입장에서 3번 같은 건 너무 멀어서 저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지. 근데 6번은 알아. 이해가 돼. 왜 저러는지도 뻔히 보여. 근데 그리가 더 잔인하게 탄압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 대상을. 그래서 자기가 쓰는 날개 그 반대편의 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양쪽 날개를 다 가지면 이렇게 나사를 타죠. 그래서 양쪽 날개를 다 쓴다는 건 반드시 이 성장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쉽죠? 다 쓰게 그러니까 7번이 8번과 6번을 다 쓰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1번적인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4번의 에너지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7번 돌아올 때는 한 바퀴 탁 나사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지. 이게 말하는 데카그램의 원리예요. 내가 어떻게 양쪽 날개를 쓸까? 그것만 일단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게 있다라는 걸 알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5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는 9가지 에너지를 다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번호가 없지. 1번부터 9번인데 몇 번인지 모르지. 그걸 우리가 바로 데카 10. 그래서 10 유형이 되는 게 데카그램의 가장 큰 바램이고 지향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데카그램 강의 했습니다.